국내 증시가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터라 이 단기 낙폭 과대로 반응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 테마에 이어 이 낙폭 과대 종목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종목 위주로 각각 어떤 모멘텀과 악재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내일장 흐름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 이제 지수가 일단 반등은 했고 내일장 흐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뭘 체크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 수급의 변화와 흐름들을 좀 체크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미국에서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에 대한 지표 무난하게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것 같고 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되살아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훈풍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내일은 결국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과 그리고 이제 CPI 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결과 여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좀 더 상방이 강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살짝 쉬어갈지 이 부분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네. 좀 아직도 우리가 너무 그동안 좀 많이 맞아서 약간 의심이라던가 네. 약간의 불안 심리는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결과들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12월 FOMC 전에 이제 발표가 되는 인플레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 통화 정책과 같이 봐야 하므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적중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시장이 어려웠던 터라 70% 적중률이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수가 다음 주는 올라가길 바라면서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T사의 어플을 저희가 활용해 봤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터에는 정치 테마, 의료기기, 조선 있고요. 전기, 전선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테크윙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중보다는 낙폭을 그래도 줄이기는 했는데 어제 IR이 진행이 됐는데 2025년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오늘 실망감 매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장도 혹시 실망 매물이 더 쏟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장 막판 들어서 그래도 네. 반등에 성공한 모습은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29,000원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 29,000원의 지지는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장비주들 최근 들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만약에 투자자들이 과연 신규 진입으로서 테크윙을 선택을 할까 아니면 다른 종목을 선택할까라고 봤을 때는 테크윙이 지금 관련돼서 큐브 프로버가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좋습니다. HBM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갈수록 지금 큐브 프로버의 필요도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올라갈 것이긴 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한 하향 조정은 시장은 항상 반도체주들 특히나 가이던스 하향 조정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미국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살짝은 염두를 해둘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반등해주는 힘 자체가 약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은 유효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오늘 반등 나오는 걸 보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장비주들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넓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고고, 단기적으로는 스톱이고 네. 장기적으로는 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가이던스 하향이 마지막 배두 뉴스가 되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16%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이제 오프닝 때 김정현 아나운서가 이 폐렴 구균 접합 백신 소송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해줬어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고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슈 때문에 진짜 올라간 게 맞아요? 네, 이 이슈도 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독일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또 네. 미국 관련돼서 바이오 기업을 조건부 인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소송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행보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련돼서 지금 독일 기업과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글로벌적인 이런 생산 시설을 확보하게 됐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을 수 있는 이런 제반들이 마련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향후 먹거리적인 측면에서도 잘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좀 반기는 분위기고 그동안 재료가 있었는데도 못 갔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5년 내에 1조 목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지금 인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목표치가 또 달성되는 흐름들을 시장에서는 바라볼 거고 실제로 독일 기업을 인수하고 나서 그 행보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기대적인 부분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종목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거론이 되면서 이 종목이 왜 오르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흐름 좋게 본다라고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조선주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조선주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슈 필터에서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또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조선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이틀 연속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추세를 좀 강하게 돌려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중공업뿐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모든 조선주들의 오늘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조선주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달러 기조가 있음으로써 시장이 굉장히 좀 짓눌러지고 압박이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기조가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거기다 중국의 저가 제품이 공습을 하다 보니 후판 가격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조선 기업들에게는 좋게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신조선까지 수도 여전히 좀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할 수 있다. 높은 부분을 그러니까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오히려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 확대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협력을 이제 당선되자마자 전화해서 네,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또 방산도 오늘 반등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조선은 상대적으로 외교 세일즈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쪽은 또 아니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다른 쪽 우리가 이제 흔히 조선, 방산 좀 같이 엮어서 많이 봤었는데 조선이 그에 대비해서 이런 우리 내부적인 리스크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이점으로 좀 부각받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이 나옴과 동시에 조선주들 지표가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증권가를 중심으로 호평, 칭찬 일색이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로 꼽힙니다. 그중에 삼성중공업 내일장도 갈 수 있다라고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재룡전기 골라봤습니다. 계속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12월 잠정치 수출 데이터, 변압기, 중소형, 고압 쪽 다 좋았다라고 이제 짚어드렸는데 재룡전기는 고인가요, 스탑인가요? 고입니다. 네, 재룡전기만 보면 평가들이 살짝 엇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이 너무나 쏠려 있다 보니까 유럽, 중동 이쪽으로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북미 시장 경쟁은 좀 치열하긴 해도 그래도 북미 쪽에서의 수주 잔고 잘 쌓고 있고 북미 쪽의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부분에서 전력기기는 이제 앞으로 뭐 트럼프 시대, 어떤 시대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AI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전력망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자금들을 투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 11월 달이었어요. 이제 여야가 이제 우리 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해서 정기국회 처리 합의가 되었는데 뭐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긴 맞긴 하지만 사실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확충에 대한 의견들은 양쪽 모두 좀 이견 없이 잘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큼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좀 여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3사 같은 경우 변압기 3사는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방어해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관련돼서 중소형주들은 좀 시세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고개를 좀 강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룡전기 일단 구주셨고 전체적으로 전력, 변압기 이쪽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흐름이 갈린다는 걸 만약에 이제 그 섹터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안에서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저는 솔직히 대형주 쪽을 좀 더 선호를 대형주. 하긴 하는데 네. 일단 대형주들은 시장이 우리가 불안했을 때 시장 빠질 때마다 모을 수 있는 쪽이 대형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소형 종목들은 몇 종목 있어요. 일진전기, 뭐 가온전선,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그때그때마다 수급이 중소형주들까지 확 퍼져나갈 때 그때 좀 같이 매매를 좀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 13%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IR을 개최한다 그래서 오른 건지 아니면 이건희 대표 말처럼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올랐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중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 좀 들려왔어요. 네. 지금 중국 쪽 한 증권사에서 지금 반도체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최선호주는 한미 반도체다라는 이야기를 또 담은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데 그와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 TC 본더에 대해서 점유율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 SK 하이닉스 양 90% 정도, 마이크론 쪽으로도 70% 정도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의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쪽이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를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미 반도체의 이런 가치 좀 커져갈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TC본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그동안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 발목을 잡았던 쪽은 하나인더와 그리고 ASMPT가 치고 올라온다. 3파전으로 갈 수 있다. TC본더의 경쟁력적인 부분에서 지금 1위 자리를 놓칠 수 있고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여전히 좀 견고하게 공공연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직까지는 테스트 통과 여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장은 그럼 고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한번 고스톱 의견 체크를 해볼게요. 테크윙만 스톱을 주셨고 9개 종목에 대해서는 고 투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 골라볼게요. 네,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베스트 종목으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네, 대세를 따르겠다. 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들 정리해 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시죠. 네,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하나오션과 좀 경쟁사의 구도에 있었는데 협업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이제 업황이 커지고 좋아지는 거간에서 경쟁사와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LNG 생산 설비와 운반선 그리고 저장 설비에 대한 이런 기술력, 건조 경험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훌륭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FLNG에 대한 수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에 따른 좀 수혜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안에서 토픽 종목 골라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